이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오늘은 조범동 씨,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 5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증인신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한 명은 이봉직 익성 회장, 익성 대표이사, 이봉직 회장의 아들. 그 아들은 이봉직 회장이 코링크에 가서 근무해라고 지시를 했던 바로 그 아들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고요. 또 한 명은 코링크피의 현재는 이사입니다. 차장으로 입사해서 부장, 이사까지 진급을 해서 현재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 씨 2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주장을 듣기 위해서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조범동 씨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두 가지식으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우선 짧게 핵심 내용부터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직 회장의 아들, 당연히 이모 씨죠. 이모 씨. 코링크피에서 이봉직 회장의 지시로 근무를 했었고요. 과장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2016년에 입사를 해서 2018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봉직 회장과 그리고 이창권 익성 부사장, 코링크피에선 대표라고 불렸던 이창권 부사장은 코링크피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증언을 했고요. 대신에 거꾸로 조범동 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다 맡아서 했고 조범동 씨가 실제 운영자다라고 힘주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신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변호인 신문 단계에서는 발언의 이 결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좀 뒤집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휴대폰 사진 이창권 부사장과 그리고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단 둘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봉직 회장 아들이 이창권 씨가 설명해 놓은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해 줬던 그 사진 파일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나왔던 그 사진입니다. 이창권 부사장이 익성의 음극재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우회상장과 관련된 이 구조도를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은 그런 화이트보드 사진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질문을 하고 변호인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이 이창권 부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코링크피 업무를 별로 안 했다. 코링크피에서는 이창권 부사장은 그냥 어드바이저 역할 정도만 했다. 그리고 이봉직 회장의 아들 본인은 말단 직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이제 되묻죠. 야, 코링크피의 대표라고 불렸고 익성의 부사장, 말하자면 이봉직 회장의 오른팔 왼팔도 같은 사람인데 그 고위 임원인데 네 증언대로 얘기를 하면 네가 말단 사원 아니냐. 근데 말단 사원인 너한테 저 경영 기밀이 담긴 익성의 그 음극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며 코링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며 우회상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며 이 경영 기밀이 담긴 그 구조도를 왜 너한테 단둘이서 그걸 설명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말문을 닫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묵묵부답. 멘붕이 온 거죠. 순간적으로.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봉직 회장의 아들마저도 코링크피에서 이봉직 회장은 회장, 이창권 부사장은 대표라고 불렸고 명함을 파고 다녔다. 이 얘기는 이봉직 회장의 아들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링크피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분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코링크피의 실제 대표, 실제 운영한 사람이 조범동 씨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오늘 법정에서 검찰이 물어볼 때는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좀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자꾸
반복해서 물으니까 마지못해서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 운영을 주도했다라고 증언을 하기는 했는데요. 변호인 측에서 다시 물어도 좀 답변이 애매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말미에, 공판 말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답변이 애매한데 조범동이 코링크피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후에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주장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실제 지금도 코링크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그런데 이분 입에서 처음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오히려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에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증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증언들이 꽤 나왔는데요. 오늘 핵심 내용은 이 정도로 간추려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봉직 회장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우선은 오늘 검찰이 주신문을 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니까요. 검찰이 먼저 증인 신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재판장이든 또는 검사든 변호사든 추가로 물어볼 게 있으면 한두 마디씩 더 묻기도 하죠.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은 코링크피의 업무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봉직 회장은 거의 코링크피로 주 1, 2회, 이전 증인들은 주 1, 2회 정도 코링크피로 출근을 했다고 했는데 이봉직 회장의 아들은 월에 한두 차례 정도 출석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증인들은 코링크피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창권 부사장, 이창권 씨는 익성의 부사장이고요. 코링크피에서는 대표 명함을 파고 대표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부사장이라고 할게요. 이창권 익성 부사장과 조범동 씨가 협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이봉직 회장에게 보고를 하는 듯 했다. 누군가는 보고를 하는 듯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누군가는 보고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증언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이 이창권 씨가 코링크피 업무에 깊이 관여했음을 공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봉직 회장의 아들은 이봉직 회장은 물론이고 이창권 씨도 코링크피 업무에는 개입을 안 한 걸로 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말하기는 조범동 씨가 말하기는 이 코링크피가 익성의 종속회사 이거나 또는 익성이 실제로 운영을 한 회사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범동 씨는 벤츠를 탔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안 좋은 차다. 조범동 씨가 더 좋은 차를 탔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창권 씨는 뭘 탔냐? 그랬더니 볼보를 탔대요. 아버지는 뭘 탔냐? 에쿠스를 탔대요. 근데 이창권 씨도 볼보를 탔는데 아버지보다 좋은 차 아니냐? 그랬더니 볼보가 더 좋은 차인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누가 더 위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더더군다나 이 조범동 씨는 거기서 선수로 전문가로 영입이 돼서 업무를 받다 하더라도 직속 부하 직원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차값을 따지면요. 벤츠도 에쿠스보다 싼 차도 많고요. 볼보가 에쿠스보다 비싼 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종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싸고 싸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봉직 회장이 에쿠스 어떤 차종을 타는지는 모르겠으나
에쿠스 만약에 뭐죠? 900인가요? 그걸 탄다면 웬만한 벤츠나 웬만한 볼보보다도 오히려 비싼 차일 수 있죠. 그러니까 차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변호인 측의 이제 반대 신문에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이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는 마치 사전에 준비한 답변을 하듯 훈련된 답변을 하듯 거침없이 답변을 해요. 거침없이 답변을 합니다. 뭐 자금 운용 결정권자도 조범동이었고 투자를 유치한 것도 조범동이었고 뭐 웬만한 거는 다 조범동이 했다고 해요. 조범동한테 다 떠밀고 이봉직은 물론이고 이창권 부사장도 익성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 이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변호인 반대 신문에 가서는 결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웬만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특히나 조금 전에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휴대폰 사진 이거는 이봉직 회장의 아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봉직 회장 아들의 휴대폰에서 나온 이 사진 파일입니다. 그 사진에 담긴 내용은 익성이 또는 코링크피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음극재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익성이 어떤 방식으로 음극재 사업을 하고 다른 투자 회사 또는 인수하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할지에 대한 구조도가 크게 두 단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오늘은 좀 가깝게 봤어요. 가깝게 봤는데 회사 명칭이 뭐 한 10여 개가 등장을 하고요. 처음 듣는 회사 이름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몇십억이 어떻게 흘러가고 막 이런 구조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자신이 찍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이창권 부사장과 단둘이 있는 데에서 이창권 부사장이 설명을 하면서 그걸 적었다. 그리고 사진을 본인이 찍어뒀다. 이창권 부사장이 기억을 해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다라고 증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검찰 신문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위치는 말단 사원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말단이었다. 그리고 입사할 때 사원이었다. 평사원이었다. 그리고 한 두세 달은 정상 월급보다 한 30% 정도는 떼고 받은 것 같다. 그걸 이제 수습기간이었지 않나라는 취지로 그런 방식으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창권 씨는 코링크피의 업무에는 관여 안 했다. 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코링크피에 대해서는 어드바이저 역할 정도로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변호인이 묻습니다. 코링크피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했다는 이창권 씨가 그래도 어찌됐든 코링크피의 대표였고 익성의 부사장인데 고위 임원인데 이 고위 임원이 말단 사원인 당신한테 단둘이 왜 이 경영 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단둘이서 설명을 해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말이 없어집니다. 답변을 못해요. 그렇게 검찰 신문 과정에서 거침없이 답변을 하던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어떤 경위로 이창권 씨가 그 내용을 당신한테 설명한 거냐? 물었더니 기억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경위는 잘 모르겠다. 아니 이 내용이 코링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음극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왜 말단 사원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냐? 재차 묻습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파고들었어요. 말단 사원이라고 본인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던 이 증인한테 이 부분을 파고들었더니 아무런 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문이 팍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였다고 거침없이 답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IFM 자금 운용에 관해서는 누가 결정을 했냐라는 질문도 나왔었는데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라.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하라는 거죠.
이 IFM 자금 결제나 자금 집행에 있어서 조범동이 지시했냐?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다. 아니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 검찰이 신문하는 주신문 과정에서는 이 조범동이 알았다고 증언을 했냐? 그랬더니 뭐 근거는 없는데 이 김모 씨 있습니다. 김모 씨가 이 음극재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자예요. 익성의 기술이사였고요. IFM 대표를 맡았던 분입니다. 어쨌든 그 김모 씨와 얘기가 된 걸로 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변호인이 다시 묻습니다. 근거가 뭐냐? 이 김모 씨하고 얘기가 돼서 조범동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뭐냐? 이 자금 집행이나 자금 운용에 관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근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조범동 총괄대표라는 이 어휘를 수십 차례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수십 번 조범동 씨를 언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뒤에 직함은 총괄대표라고 불렀습니다. 조범동 총괄대표. 그래서 저도 귀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저분이 일부러 총괄대표라는 직함을 계속 뒤에다 붙이고 있구나라고 계속 귀에 들어왔는데 변호인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조범동을 회사에서 그러니까 코링크 PE에서 뭐라고 호칭했냐? 대표라고 했다. 총괄대표라고는 단 한 번도 호칭을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렇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법정에서는 총괄대표라고 계속 부르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게요, 여러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코링크 PE에서 이봉직, 본인의 아버지 익성 이봉직 회장은 코링크 PE 회장으로 그리고 이창권 부사장은 코링크 PE 대표로 호칭했다고 그 얘기를 이봉직 회장의 아들도 오늘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봉직 회장의 아들이 본인은 말단 직원이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묻습니다. 사원이라고 했는데 말단 직원이라고 했는데 당신 대리 아니었냐? 그랬더니 저는 사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대리였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이사, 코링크 PE의 이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이봉직 회장 아들과는 달리 주요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때 이창권 부사장과 조범동 씨가 협의해서 협의를 했었다.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다른 증인들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어요. 검찰이 묻습니다. 코링크 P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 실제 대표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 재판 자체가 그것에 대한 재판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회피해요. 거부해요.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다른 검사가 이제 마이크를 쥐고 추가로 묻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형사상 재판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유무죄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증언 거부 대상이지 않다. 증언 거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해달라. 이 업무 과정이나 본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정이나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했더니 주로 조범동 씨하고 이상훈 대표가 지시를 했는데 조범동이 코링크 PE 운영을 주도했다. 이렇게 마지못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문 다 끝나고 나서 맨 뒤에 판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실제 코링크 대표가 피고인이라고 조범동 씨라고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뭐냐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막판에 그 답변을 한 거예요. 실제 이 대표가 조범동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대표가 조범동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이후에 수사나 재판 과정을 들어보고 지켜본 결과로는 그걸 지켜보면서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가 실소유자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기에 이릅니다. 검사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죠. 그 순간. 오늘 증인신문은 대충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